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듯 한국과 북한은 이미 싸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으며 이미 북한 시민들은 한국의 자유로운 문화, 드라마, 음악, 먹거리들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북한 지도부는 지속적으로 한국을 도발하고 있으며 이젠 어디 손 벌릴 곳도 없는 북한은 다시 한번 발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비대칭 전략무기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그 무기는 바로 잠수함인데요. 북한은 오랜 기간 다양한 잠수함 개발을 통해 대량으로 배치해왔으며 현재까지 전략 잠수함을 손에 넣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잠수함 개발에 힘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잠수함은 가장 위력적인 무기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북한의 수중 전력을 논하면 바닷속 경운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농촌에서 경운기만큼 유용한 농기계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경운기는 초라하거나 낡아빠진 자동차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으로 그만큼 북한 잠수함이 낡았으며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잠수함이 소음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심해 바다에 잠수해 있는 고철 덩어리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세계적으로 대함 작전이 까다롭게 유명한 곳이며 동해와 남해, 서해 모두 다른 수중 환경을 가지고 각기 다른 수중 환경 특성이 공교롭게도 모두 잠수함의 은닉과 활동에 최적화된 곳이며 미국 해군도 머리를 저을 만큼 까다로운 지형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해가 가장 까다롭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천안함 도발이 일어난 서해는 수심이 얕고 물이 탁해 잠수함이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중국 전략 잠수함의 주요 활동 무대입니다. 서해는 한반도와 중국에 접한 수십 개의 하천에서 엄청난 양의 담수와 더불어 각종 오염물질, 부유물이 유입되며 온도와 염도 등 성분에 따라 비슷한 성질끼리 뭉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바닷속에서도 성질이 유사한 물질들이 뭉쳐 소개가 형성되며 다양한 음파를 발산합니다. 수중 물체를 탐지하는 데 쓰이는 음파는 각각 다른 성질을 가진 수계를 통과하면서 왜곡 또는 소실되는데 수계가 다양하게 발달할수록 물속에 잠수함을 찾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는 중국의 여러 공장들의 폐수와 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수계가 다양하게 발달하고 곳곳의 바위와 돌출 지형이 음파를 산란, 왜곡시킵니다. 자기장 변화를 감지해 수중의 금속 물체를 탐지하는 자기변화 탐지 장비 역시 곳곳에 널린 부유물과 수중 쓰레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보기 어려워하며 따라서 서해는 최악의 대잠 작전 환경을 가진 곳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주로 활동하는 동해는 수심이 깊고 다양하게 발달한 해류 때문에 곳곳에 수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수심도 깊어 200m 깊이까지는 수온 약층이 형성되는데 수면 근처에서 구축함이나 호위함이 쏜 음파는 수온 약층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왜곡되어 무항급 잠수함의 파괴 심도가 250에서 300m 수준이므로 북한 잠수함이 200m 아래로 숨는다면 수상함의 소나 체계로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군이 비교적 최신 소나인 SQS-240K를 장착한 한국형 호위함을 동원해 일정 구역을 정해놓고 북한의 무항급 잠수함과 모의 교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탐지 및 격침률이 25%를 밑돌고 우리 해군 호위함도 큰 피해를 입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한반도 주변의 수중 환경은 잠수함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당연히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수중 전력 확보에 공을 들여왔던 것이고 동해, 서해, 남해 곳곳을 북한 잠수함과 잠수정이 제 앞마당 드나들듯 오갔던 것입니다. 북한이 수십 년간 동서남해에 내려보낸 잠수함에는 한반도 전략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비장의 무기가 탑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국가정보원이 최근 북한 신포 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지상 사출 시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북한 당국이 이달 초부터 SLBM을 동해안 해군 전대에 실전 배치하고 있다고 알려져 우리나라는 더욱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전략 잠수함을 건조 및 진수에 실전에 배치한다면 이 잠수함은 언제든 물속에 숨어 해류를 타고 넘어와 한국 해군의 대잠 방어선을 뚫고 포항이나 울산, 부산 앞바다의 수중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 라고 군사 전문가는 밝혔습니다. 즉 한미연합군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모두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은 부산 앞바다,
혹은 울산 앞바다까지 내려와 한국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일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잠수함은 이미 수중 감시체계인 소나체계와 전투체계가 국산화로 무장하고 있으며 특히 도산 안창호함의 소나체계로는 예인소나 측면 배열, 선체 부착형, 능수동, 소나, 체계 종합, 음향 탐지가 탑재되어 있어 잠수함 선체에 부착되는 소나의 채널은 총 700여 개, 예인 소나의 채널은 200여 개가 장착되어 한반도 주변을 빈틈없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산 안창호함은 길이 83.3m, 폭 9.6m의 수중 최대 속력은 37.7km/h, 탑승 인원은 50여 명으로 기존 잠수함과 달리 SLBM 발사가 가능한 한국의 중형급 잠수함이며 우리나라 바다 밑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고 진수한 10개국 중 한 곳이 됐으며 인도네시아에 이를 수출해 잠수함 수출국 5개국 중 하나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대한민국 바다는 복잡한 바다 상황이지만 이미 적응해 있는 한국 해군은 제일 다루기 쉬운 바다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거부하며 고집을 피우는 북한에게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 중에 있으며 잠수함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이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것이며 SLBM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 방어체계, 신형 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을 비롯한 방위체계로 우리 군은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험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에게까지 비밀로 한 한국형 핵 잠수함 사업은 그동안 여러 번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바뀌는 과정에서 한국은 러시아 핵 잠수함 원자로 제조 회사인 OKBM으로부터 관련 설계도와 기술 지원을 받아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에서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비밀 우라늄 농축을 한 것이 들통나 핵 잠수함 도입에 관해서 흐지부지 되었지만 최근 중국과 북한의 압박으로 2020년 8월 핵 잠수함 사업은 다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핵 잠수함을 그토록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답한다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 타격을 가한다라는 개념으로 한국형 SLBM을 탑재한 한국형 핵 잠수함이 바닷속에 숨어있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조짐을 탐지하면 SLBM으로 먼저 제거하는 용도라는 게 군 당국의 논리이며 한국형 핵 잠수함은 전략 무기 중 하나로 한국보다 군사력이 더 강한 주변국을 상대하고 견제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듯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잠수함과 핵, 미사일 개발을 시작한 이후 북한이 항상 꿈꿔왔던 핵 무장의 종착점이며 이를 위해 북한은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 잠수함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긴장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은 늘 그렇듯 어떠한 변수든 대응할 것이며 늘 그렇듯 최단기간 안에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제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육해공, 심지어 바닷속까지 북한의 속내를 꿰뚫어보는 대한민국, 더욱더 발전하여 주변 강대국들에게도 큰 목소리를 내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